56쪽에서 2번 경기 선행지수 구성 항목 선행지수 먼저 보여준다 뭐 그런 거죠. 경기가 어떤가에 대해서 기계 내수 수출하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소비자 집과 기대지수 요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상황이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심각성이 얼마나 됐냐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나스닥의 붕괴야 붕괴. 나스닥, 코스닥 붕괴가 먼저 하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제서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코스닥 지수로서. 예를 들어 이 반도체 사이클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를 하거든요. 매 실적 발표 날짜가 있어요. 분기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주가는 선반영을 해요. 선반영.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발표를 하는데 발표가 예를 들어 뭐 4월 1일 발표야. 그러면은 주가가 먼저 이렇게 가 있어요. 왜? 선반영, 기대를 반영한 거예요. 왜? 실적이 좋은 거를 사람들이 예상을 막 하는 거예요. 예상을. 그러면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꼬꾸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라고 딱 뉴스를 보고 산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엄청난 하락을 마이너스를 보게 되죠. 요게 주식이에요. 이게 선반영. 아니 삼성 실적 좋다며 이게 뭐야 왜 내려가 근데 주가는 왜 내려가 선반영도 있잖아. 선행을 해요. 선행을 지수는 이거랑 똑같은 게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주가 지수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붙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도전자였고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하고 해서 이겼고 그 트럼프가 연임을 도전했었던 그 선거 2016년이었나? 아니지 코로나 있던 2020년도 선거 때 바이든 후보가 도전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길 거를 주가지수가 먼저 보여줘요. 어떻게 됐냐?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주, 이게 바이든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주, 정치 테마주라 그래서 주식에서 뭐 관련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딱 그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러면은 뭐 태양열 에너지 기업, 뭐 솔라 에너지, 뭐 이렇게 해갖고 퍼스트 솔라, 태양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먼저 막 올라가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련주라고 하는 뭐 방산, 뭐 전쟁 뭐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뭐 총알 기업, 총을 만드는 기업, 막 이런 아니면 뭐 전투기 만드는 기업, 막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막 내려가. 근데 바이든의 친환경주는 먼저 가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뭐 11월 달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게 벌써 결과 보여준다니까요. 주가가 선행을 해요. 순행을. 대통령 선거 결과까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뭐 내수출하, 무역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은 경기를 선행해서 보여주는데 대신에 2번 이거는 아니에요. 생산자 재고지수. 이거는 앞에 보시면 후행지수라고 나오죠. 후행지수. 자, 앞에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 후행지수가 있어요. 선행지수는 쭉쭉 많아. 근데 후행지수는 이직자, 상용근로자, 생산자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가지만 후행이라고 외우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한번 외워봅시다. 선행지수는 나머지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범위가 숫자가 작은 후행지수를 외울 거예요. 재고지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는 재고가 얼마나 많냐. 풍요 속의 빈곤이 그거잖아요. 생산을 많이 했는데 재고만 많아. 사람들이 여력이 없어. 그래서 유효수요를 만들어내죠. 유효수요라는 그 개념을. 그게 생산자 재고인데
먼저 잠깐만요. 딴 거 먼저 봅시다. 이직자수가 왜 후행지수냐면은 이직자가 경기가 좋아. 그러면은 이 이직자 수가 많아져요. 왜?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딴 데 더 좋은 조건이 나왔어. 그럼 이직하겠죠. 내가 지금 연봉보다 뭐 20%더 줘. 근데 노동 시간은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이직하고 싶겠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이직자가 막 많아져.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서로 채용을 안 해. 그러면은 미우나 고우나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나보다 지금 현재 가진 것보다 조건이 더 좋은 데가 없어. 다 조건이 나빠고. 그럼 내가 여기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후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가 되고, 두 번째는 상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는 말 그대로 상시 근로자 숫자. 근로자 숫자가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사람이 많은 적냐에 따라서 경기 후행적으로 보내준다 이거고, 생산자 재고는 재고가 얼마나 공장에 재고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많이 생산을 해냈어. 근데 마스크가 막 너무 흔해져. 그러면 재고가 막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스크가 됐든 뭐 샴푸가 됐든 뭐 참기름이 됐든 재고가 많이 나와.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생산자 재고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외워요. 이직자, 그리고 이직자, 재고, 상용, 재고지수, 상용 근로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재용이 하나? 이재용 회장이 끼친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재용 회장이 잘 돼야 돼요. 잘 돼. 삼성이 나라가 풍년이 나야 다 먹고 잘 사는 거지. 나라가 풍년이 나면은 다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일을 잘해서 이직자도 늘어났고 상용 근로자도 늘어났고 재고는 줄어야 되죠. 재고가 줄었어. 이렇게 외워요. 이재용 회장이 일을 잘해서 상용 근로자도 늘어나고 재고도 줄였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2번 보면은 재고 지수가 여기 나오죠. 이재용 생산자 재고 지수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쟤를 잘 봐야 되는 게, 옆에 여러분 선행지수 앞에 보시면은 재고 순환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쟤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재고 순환 지표가 아니라 생산자 재고 지수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앞에서 찾으면 안 돼요. 생산자 이재용 회장이 이 일자리를 많이 생성을 해냈어. 이렇게 해야겠죠. 일자리를 많이 생성했어. 이렇게 됐고, 3번. 이거는 3번은 진짜 그 주식을 정말 해본 분들만 캔들이라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캔들 차트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가, 종가, 뭐 고가, 저가, 그리고 뭐 음봉, 양봉 캔들 막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주식 시세표가 주식이 매일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A생명이 시가고가, 저가, 조가가 있고 거래량 등락 보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먼저 봐야 될 게 종가. 자, 종가. 전일 종가가 56,500원이에요. 여기서 시가가, 이제 시가라는 거 먼저 볼게요. 시가가 56,000원에서 전날에 56,500, 왜 숫자를 어렵게 해놨지? 56,500원을 마감했다라는 거는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화요일이면은 전날 월요일에
이 가격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났다가 오후 3시 반 되면 끝나잖아요.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잖아요. 그럼 시가라는 걸 결정을 하거든요. 전날에 56,000원다가 시가가 57,000원을 냈어요. 57,000원. 당연히 여기보다 이제 상승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갭이 이렇게 떠요. 이게 시가로 결정이 된 거예요. 57,000원이. 그리고 장중 고가라고 하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가격이. 근데 이 고가가 58,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반면에 저가는 또 뭐냐? 저가는 56,300원. 전날보다 좀 더 아래에서 형성됐네요. 이렇게 56,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어떻게 됐냐? 종가는 56,000 이 종가라는 게 여기 종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월요일의 종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일의 종가를 말하는 거네요. 종가는 56,500원. 그리고 전일 이게 지금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오늘 하루에 등락날락한 걸 보여주는 거고 전일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일 제가 잘못 봤네. 이게 전일 대비해서 등락폭이 1000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은 등락폭 보시면은 세모해갖고 1000 써있잖아요. 이거를 전날 대비해서 1000만큼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종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종가가 56,000원이면은 전날에는 1000원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0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전날 종가는 55,50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캔들을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55,500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는 57,000원. 그리고 5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6,000원까지 내려갔다가 55,000원에서 파킹을 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음봉이 돼요. 이렇게 파란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꼬리라 그래요. 꼬리. 이런 모양이 딱 생성이 돼요. 이게 캔들. 이렇게 캔들을 여러 개 쭉쭉 만들거든요. 이게 캔들 차트라 그래요. 차트. 그리고 이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하루에 그러니까 일봉이라 그래서, 일봉, 분봉, 시간봉? 일봉, 분봉, 일봉, 분봉 이렇게 하거든요. 일봉, 분봉, 주봉, 월봉 이렇게 나와요. 이걸 캔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시간 9시부터 출발을 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오후 3시 반. 그러면은, 처음에 시가가 여기 떴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가, 이런 모양을 대략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면서 끝나는, 이게 윗꼬리 말아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음봉을 그린 차트인데, 이거 주식을 좀 해본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전날보다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약간 소폭 상승하고 끝났어요. 요런 캔들을 그렸네요. 자, 1번. 전일 종가는 금일종가보다 높다. 자, 전일 종가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제가 등락폭 보라 그랬잖아요. 1000원 올랐다. 자, 오늘의 종가, 이놈에 있는 종가, 오늘 종가보다 1000원이 올랐으니까 역산으로 1000원을 빼. 그럼 전일 종가가 형성이 돼요. 55,500원이 전일 종가인데, 전일 종가는 오늘의 저가보다 높다. 오늘의 저가는 뭐예요? 56,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6,300원보다 높은 게 아니라 작아야지. 더 작잖아요. 55,000원이. 여기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고. 자, 2번. 금일의 시가는 금일 종가보다 높다. 금일의 시가가 뭐예요? 57,000원 시가잖아요. 시가는 금일의 종가가 뭐예요? 56,500원보다 높다. 맞네. 2번이 맞는 말이 되죠. 그리고 3번. 금일의 시가 57,000원은 전일의 종가보다 낮다. 아니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은 18,300주이다. 거래량은 지금 183 써있잖아요. 그리고 우측 상단 표 위에 보면은 10주 단위가 10주잖아요. 그럼 10을 곱해야지. 그럼 1830주 이게 나와야죠. 4번은 마찬가지예요. 4번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돼요. 이거를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실 거예요. 차트가.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말로만 설명해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이거 못 맞춰도 뭐 시험 문제 이런 유형이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돼. 그럼 패스해요. 이거. 채권으로 넘어갈게요. 주식까지는 이제 뒤에 끝났고 이번에는 채권. 자, 58쪽 볼게요. 58쪽에 특성 1번 이 국채, 국공채, 사채가 있어요. 국공채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고 사채는 회사채, 일반 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뭐 평가기관 받으라고? 아니죠. 국가는 정보 보증인데 굳이 그 나라의 신용은 남들이 평가 안 해줘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미국의 신용 등급 어디가 우량해요? 비교가 안 되지. 당연히 미국이지. 미국이 훨씬 우량하잖아요. 뭐 이걸 평가받아서 뭐해? 1번은 땡. 자, 2번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정해졌다. 맞는 말이고. 자, 3번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아니죠. 지방채도 있어야지. 없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채권이라고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거 발행을 할 수 있음에 존재의 이유도 생기는 거니까. 4번 채권은 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보통 이 문제 유형이 쭉 검토해본 결과 뭐뭐 할 수 없다 나오면 보통 틀리더라고요. 왜? 할 수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게 틀려요. 왜? 아니 존재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뭐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니 그럼 왜 존재해? 채권이라는 게. 만기 이전에 다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럼 누가 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사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2번은 1번 보기 봐봐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연결했다. 지금 이게 1번에서 나왔던 정답이 됐던 그게 또 나왔잖아요. 이게 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 2번 회사채는 미리 신고 대출. 1번도 맞는 말이고. 3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도 제한 없이 발행. 이러면 안 되죠. 국채가 발행을 하는데 막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국채가. 왜? 국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국채를 왜 발행을 할까요? 국채가 뭘까?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국채를 왜 발행할까요? 정부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 그러니까 세수 부족. 그러니까 세수를 많이 걷어도 자, 당장 국가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세수가 거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막 뜯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베르사유 궁전 지을 때처럼 막 세금을 갑자기 수탈을 해. 그럼 뒤집어지지. 그것 때문에 막 건설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국채. 당장 국가 사업이 뭐예요? 국가 사업.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에 뭐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한강을 하고 싶대. 뭐 세금 둥둥섬? 세액 둥둥섬? 뭐 그래갖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나봐. 뭐 디자인 서울 이래갖고 뭐 막 토목 건설을 하고 싶나봐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세금만은 걷었어. 근데 세금도 다 사용처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4대강 사업을 하겠대. 4대강.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을 하되 그거를 막 무기한 남발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만약에 너무 남발을 해? 그러면은 나라가 빚이 막 쌓이는 거잖아. 지금 이게 채권이 다 빚이잖아요. 빚. 채권을 팔았다가 만기 되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막 남발을 했다가는 뭐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신인도만 떨어지겠지. 나라가 빚만 쌓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 없이 막 발행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된다. 4번 만기까지 모였을 거 만기 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틀리지. 1번은 4번처럼 마찬가지예요. 거래할 수 없다, 뭐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러면 보통 틀려요. 3번 문제 3번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중도매매 불가능. 그럼 누가 사? 당연히 중도매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사겠죠. 종은
그럼 종은 누가 올려? 그만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러면 중도매매 불가능하면 그건 누가 사겠나? 이게 이렇게 돼야겠죠. 4번 채권이 틀린 거. 1번 1,000원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액면 단가. 채권 매매 거래 시 예외 기준은 액면 단가를 말한다. 액면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액면가라는 게 딱 그거예요.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얼굴 보고 나이를 알아맞힐 수 있잖아요. 물론 너무 노안이야. 그러면은 액면가는 뭐 30대인데 실제로는 막 10대야. 10대인데 막 아저씨 같아. 그러면 액면가가 높다고. 반대로 장나라, 뭐 김희선 연예인들은 액면가가 엄청 뭐 액면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50대인데 뭐 30대처럼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때 말하는 그 액면가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채권 액면가. 액면가는 액면 만원당 단가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유통시장에서 매매 단가는 만원당 단가. 2번 액면가는 뭐 기본적으로 된다. 어려운 말을 넘어가 버리고 3번 만기 잔존기간은 중도매매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말하는 거다. 그리고 4번은 원금 대비 1년 기준 비율이다. 만기 수익률이라 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보통 채권은 1년 기준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치 처음에 여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구입을 했어. 1년 만기가 됐어. 내가 구입할 때는 10,000원이었어. 근데 나중에 1년 후에는 11,000원을 준대. 그러면 1,000원이 이자가 붙었잖아요. 이 10% 이율이잖아요. 그 10%를 만기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다 옳게 말한 거고 4번은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아는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 그냥 다 넘겨버려. 그냥 답만 외우는 거예요. 자, 채권 거래 시 여기서 4번에서 중요한 거 4번에서는 결국 중요한 이 문제는 채권이 10,000원이라는 그거예요. 채권이 10,000원. 나머지 2, 3, 4는 다 날려버리고 2, 3, 4는 뭐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겨버려요. 제껴버리고 우리는 1번만 가지고 이제 쇼부를 볼 참인데 1번은 채권의 매매 단가가 10,000원당 단가를 말한다. 1,000원이 나와. 이게 정답이다 라고 1번을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1번을 자, 채권은 10,000원이다. 채권은 10,000원으로 뭐 단가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근대 소설 중에 이 채만이라고 하니까 저는 계속 좀 익숙한데 이 말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최만식이라고 있어요. 최만식 소설가 올드보이에 나오는 최민식 아니고요. 최민식 씨가 아니고 최만식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소설이 태평천하.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저는 이제 국어 시간에 이게 공부를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만식 태평천하 그리고 레디메이드 인생이라고 했던 이 소설을 쓴 1900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자伝적인 소설인데 뭐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기 위한 그런데 굉장히 소설로서의 가치가 높았던 최만식이라고. 최만식 씨가 채권이 10,000원이다. 최만식 씨가 제가 최만식 씨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49세 사망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왜? 결핵이에요, 결핵. 결핵으로 사망을 했는데 결핵을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었대요. 이 당시에.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었대요. 그냥 돈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글쎄요. 뭐 상상을 잘 못할 수 있는데 돈 없어서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돈 없어서 치료 거부하고 그냥 사망을 했던. 근데 이채만식 씨가 왜 이렇게 소설가가 돈을 잘 못 벌었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있는데 이 형이 금광사업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 동생이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형한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준 거. 형한테. 형이 벌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동생이 모은 돈을 줬다가 형이 투자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병사를 했다고 해는 그렇지만 뭐 소설이 잘 됐으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민식 씨가 최민식이 아니라 최만식 씨가 채권을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10,000원이다. 채권이 뭔지 잘 몰라. 그렇지만 채권은 10,000원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5번 자 채권 용어 틀린 거 액면가는 한 장 이게 이제 정의고 자 2번 잔존기간도 4번 만기수익 자 3번 표면이율 유통 시장에서 마련되면서 시장 이 유통 수익률 자 3번에 보면 유통 동그라미하고 수익률 유통 수익률이라고 답이 나왔네 표면이율 틀려요. 그래서 6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만기까지 6번 문제 요건 만기까지 1년 기준 만기 수익률 쉬운 문제고 7번 틀린 거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 그러니까 즉 부채라는 거예요. 채권이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강 르네상스를 하려고 서울에서 빚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를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고 야 내가 국제 발행을 할게. 자 10,000원 사세요. 막 팔아 기업들한테. 자 대신에 내가 15% 내년 되면 15% 이자 줄게요. 막 팔아 막 돈을 자금을 땡겼어. 부채잖아요 부채. 부채잖아요. 부채라 하면 이 돈이 누구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고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됐고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채권, 돈 받을 권리를 받았잖아요. 기업들 상대로 돈을 빌렸어. 그러니까 이 돈은 타인 자본이 되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들 거. 그래서 타인 자본에 성격을 갖는다고 맞겠죠. 자 8번 아니 자 여기서 7번에서 4번 기업 청산 시 채권은 주식이 우선하여 지산 명목을 받는다. 이걸 잠깐 봐볼게요. 즉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지금 서울은 망할 일이 없겠지만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업 만약에 뭐 대우야 대우가 돈이 없어서 막 채권을 발행을 해. 근데 대우가 망했어. 그러면 채권은 이 대우의 잔존 가치를 따지거든요. 대우가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 그러면은 대우 공장이 있을 거고 대우가 갖고 있었던 뭐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은 돈 가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 대형 덤프 트럭부터 해갖고 뭐 기중기 뭐 크레인 뭐 많겠지. 공장 부지 뭐 많아. 그러면 이거를 다 쪼개서 야 너 잔존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다 뿜빠이에 해서 채무자들이 걷어가요. 그렇게 돈에 남아있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채권은 먼저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은 후순위로 밀려요. 재산 분배권. 주식은 쉽게 말하면 호구예요. 호구. 주식은 투자했다가 손실 봤어. 그러면 야 그거 왜 샀어? 누칼협 나와.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그거 사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채권이 안전하다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 분배권은 채권이 우선한다. 주식은 채권자들이 다 가져 나왔어. 대우가 이제 진짜 하나도 없어. 대우가 이제 다 나눠주고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면은 주식 산 사람들은 권리가 없는 거지. 상환받을 게. 8번 채권 틀린 거. 1번 국채는 동의를 받아야 채권. 맞아요. 남발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견제를 하는 거죠. 견제 장치.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로서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고. 자, 3번은 주식은 기업 소유권 맞고 4번도 출처증권. 출자. 주식은 자 옆에 3번 채권과 주식의 차이 옆에 표
왼쪽에 표 보면은 자본주의 형태 대부 출자라고 하는데, 채권은 대부가 뭐예요? 빌려준다. 그리고 주식은 소유권을 출자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네요.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주식을 찍어내서 주식을 판매하는 거를 출자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나봐요. 소유권을. 그리고 2번 채권자는 회사 경우에 그 의사결정에 향할 수 있다. 아니죠.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주주가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경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채권자는 그냥 돈 빌려주는 거예요. 경영을 참여할 수 없다가 되겠죠. 2번이 틀렸고, 자 1번에 이게 국채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뉴딜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갖고 막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했던 게 그린 뉴딜이라는 이게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 그린 뉴딜 뭐냐면은 태양광 그리고 뭐 수소, 풍력 이런 거를 대규모로 막 공장도 짓고 막 했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 그때 국채를 막 찍어서 막 엄청 사업을 벌린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막 미국에서는 정부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왜 천조국이냐? 미국 정부의 부채가 천조 달러. 근데 빚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돈을 막 물쓰듯이 막 그냥 해요. 미국에서는 도대체 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왜? 미국은 안 망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빚을 많이 져. 그러면은 대외 신뢰도 떨어져서 끝장내 끝장. 디폴트 아르헨티나처럼.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 외국에서 빚을 지어봤든 투자를 받든 아니면은 기업자한테 투자를 받든 채권을 남발하다가 정부가 하루 돈을 찍다가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디폴트 파산선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나라는 못 믿을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돼? 대외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삼성 제품 안 사고 현대자동차 안 사고 이렇게 하겠지. 현대차나 삼성 TV나 삼성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 세계에. 근데 대한민국이 망했대. 그럼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 반대로 미국은 자신있게 막 돈을 막 물쓰듯 써. 왜 그게 가능한지 알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미국이 위대한 이유. 미국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 이노베이션이에요, 이노베이션. 혁신. 미국이 이노베이션의 나라잖아요. 혁신의 나라. 발명왕 에디슨이 설립을 했어요. 그 미국의 기업을 GE,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가전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에디슨. 전기, 전구, 형광등. 다음이 형광등이 그 정도가 없다가 촛불을 의지했다가 형광등, 전구. 또 뭐예요? 이 에디슨이라는 이 GE가 어떤 걸 만들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에어컨, 냉장고, TV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영사기, 영화기. 에디슨이 만들어낸 회사에서 다 나와요. 에어컨, TV, 냉장고. 또 미국은 뭐예요? 뭐 전화기, 벨. 전화기도 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나라다. 이노베이션. 지금은 어때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스마트폰, 아이폰, 애플. 미국은 이노베이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문제를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